자, 이제 로그를 좀 공부를 할 건데, 로그가, 거기 정의를 읽어보면요. 뭐, a가 0보다 크고, 0이 아닐 때, 양수 n에 대해서 ax제곱이 n을 만족시키는, a의 x제곱이 n을 만족시키는 이라고 했는데, a는 0이 아니면서, 뭔가 이상한데? 이거 잘못 나왔다이? 이거 오타다이? a가 1이 아닌 거예요. a가 0보다 크면서 a가 1이 아니고 이제 n이 양수일 때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뭐라 그랬어? x의 값이 반드시, x는 실수죠. 실수. 반드시 한 개 존재하는데 그거 우리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유일하다. 그러면 이 x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x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하냐면 로그 뭐 요딴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그죠? 읽을 때는 이제 뭐 로그 an 이라고 그냥 대충 읽으면 되지만 원래 정의에 따르면 a를 미수로 하는 뭐 n의 로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네.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정의고요. 좀 편하게 가봅시다. 자, 일단은 이 a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 a가 원래 뭐였지? 미시지. 여기서 뭐겠어? 미시예요. x는 뭐예요? 지수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지수예요. 그 다음에 n은 처음 보는 애네? 그래서 이 자식만 이름을 좀 붙여주자면 애는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로그라는 거는 결국에 뭘 표현하기 위한 거냐면 로그라는 거는 이 지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2의 대표적으로 이걸 많이 쓰거든요. 2의 제곱이 얼마야? 4예요. 그러면 2가 4가 되려면 지수가 2가 필요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2의 세제곱이 얼마일까? 8이에요. 근데 궁금한 건 이런 거지. 2에다가 어떤 지수가 붙어 있어야 5라는 수가 나올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생각해 봤을 때 있어 없어? 없잖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2의 제곱이 4고 2의 세제곱이 8이라는 걸 알면은 뭔가 4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2점 얼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지수가 이 네모가 2점 얼마 이런 수가 나올 텐데 나는 이 수를 뭐 점점점 실제로 해보니까 얘가 어떤 수다라는 게 밝혀졌냐면 무리수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무리수를 쓰고 있을 거냐고. 아니죠. 우리가 가장 처음에 배우는 무리수가 뭐예요? 그러네. 파이가 있네. 그 다음에 그래, 파이도 볼까? 파이도 원래 파이가 아니었잖아요. 3점에서 점점점 가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안 쓰고 그냥 파이로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 그지? 새로운 기호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루트잖아요. 루트도 무리수로 나오니까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지수라는 거를 우리가 무리수가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거냐면 요러한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원래는 나 영어를 잘 못해요. 읽을 줄 모르는데 쓰면은 요거거든요. 로가리즘인 것 같은데 뭔가 발음이 좀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아무튼 그거의 앞에 세 개를 따서 로그라고 하기로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로그라는 거는 밑이 2잖아요. 그럼 밑을 그대로 가져오고 2를 5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네모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수니까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할 건데 밑이 누구고? 2고 그 결과가 누구인? 5인 로그 2의 5다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이게 로그의 정의 조건이, 로그가? 다시 이게 로그의 정의구나. 근데 신기한 거는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건 왜 붙었을까? 라는 거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실수 x가 유일하다라고 돼 있어요. 유일. 그러니까 이 조건이 아니고서는 x가 유일하지가 않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유일하고 유일하지 않고 이게 무슨 뭔 차이가 있어요? 그냥 여러 개 나오면 여러 개 다 쓰면 되잖아요. 안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후에 뭐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대응이 돼야 돼요. 맞죠? x값 하나를 넣으면 y값이 몇 개 나와야 돼? 하나가 나와야 돼. 그게 함수잖아요. 근데 그걸 할 건데 x값 하나를 넣었더니 y값이 여러 개 나오다. x값 하나를 넣었더니 y값이 안 나와. 그러면은 함수를 정의할 수가 없잖아. 거기까지 내다보고 쓴 거예요. 혹은 이제 수학적인 이런 게 해볼까? a가 일단은 뭐 1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볼게. 그러면 1의 x제곱이 3이다 라고 해봐요. 이야, x가 뭐야? 그치, 1을 몇 번 곱해야 3이 될까? 없죠. x가 존재하지 않아요. x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다음. 그럼 1이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오케이. 다음. 그럼 만약에 1의 x제곱이 2다 라고 해볼게. 이것도 어때? 존재하지 않죠. 1의 x제곱이 1이라고 해볼게. 그럼 x는 뭐예요? 무수히 많지. 야씨. 어쨌든 유일하지 않다. 다음.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0이거나 음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것도 해보자. 0의 x제곱이 1이라고 해볼게요. 0을 몇 번 곱해야 1이 돼? 없죠? 마이너스 2를 x번 곱하면 2가 된다라고 해볼게.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봐. 마이너스를 계속 곱해서 일단 플러스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야 돼? 짝수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x가 짝수라고 가정을 하고 2의 짝수 제곱 중에 2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너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 n이 음수일 때 또 문제가 생기겠죠? 1의 x제곱이 일단 0이다 돼야 안 돼요? 없죠. 이런 거 없어. n이 0이라서 생기는 문제가 돼. 1도 어차피 안 된다 그랬구나. 그럼 2라고 할게. 이렇게. 그러면 2의 x제곱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나? 양수를 곱해갖고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생기고 우리는 이 조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a는 밑이잖아요. n은 진수잖아요. 그래서 밑 진수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는 로그의 정의 조건이에요. 아시겠어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야. 그럼 이제 로그가 뭔지는 대충 알겠다 이 말이야. 그럼 로그를 공부를 했어요. 새로운 수를 공부했어요. 우리 루트 새로 공부했을 때 뭐 했어? 루트 공부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죠. 로그도 마찬가지야. 공부했으니까 뭐 해야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성질 먼저 공부합니다. 당연히 로그가 일단 정의는 돼야 되니까 밑 진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고 갈게. 일단 첫 번째 로그 a의 a는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냥 해볼까? 증명 바로 가볼게. 자, 이거 자체가 지수죠. a를 누구로? a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누구야? 1이에요. 그래서 1이에요. 다음 로그 a의 1이라고 해볼게. a를 1로 만들어주는 지수가 누구야? 0이죠. 그죠? a의 내부 제곱이 1이다 라고 하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을 집어넣으면 항상 0제곱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로그 a의 a분의 1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러면 결과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이해되겠죠? 잘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써. a의 내부 제곱이 a분의 1이다. 역수가 됐네? 그럼 마이너스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바꿔 써도 돼요. 로그 a의 mn은 로그 a의 m 플러스 로그 a의 n이다. 이건 내가 증명하고 아래 두 개는 아래 하나는 내가 증명 안 할게요. 자, 봐봐. a를 mn으로 만들어주는 지수예요. a를 갖다가 mn으로
만들어주는 이 지수는 이거는 A를 갖다가 M으로 만들어주는 지수, 여기는 A를 갖다가 N으로 만들어주는 지수. 이렇게. 그럼 너네 둘이 곱하면 뭐가 돼요? 너가 되죠. M 곱하기 N은 MN이지. 그럼 A의 세모제곱과 A의 별제곱을 곱하면 A의 뭐야? 세모 플러스 별제곱. 그렇지. 그래서 너가 같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5번은 너가 하시고, 5번은 로그 A의 뭐겠어? N분의 N입니까? N분의 M. 뭐 이거는 이제 빼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6번까지는 내가 해줄게요. 로그 A의 MK제곱. 이거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로그 A의 MK. 그럼 A를 갖다가 네모제곱을 하면 뭐가 나온다라는 거야? M의 K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지? 그럼 나는 A를 갖다가 세모제곱을 했을 때 M이 나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로그 A의 M 이렇게 부르죠. 이 세모를 갖다가 로그 A의 M 이렇게 부르죠. 그럼 로그 A의 M이라는 게 일단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너와 너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다 K제곱을 해줬다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도 몇 제곱이 돼? K제곱이 되겠죠. 어차피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이 앞에 K를 곱해도 상관이 없겠구나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진수 자리에 있는 누구는, 지수는 로그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 혹은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실수는 진수 자리에 지수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이게 로그의 기본 성질인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냥 아는 거고, 더하기 보이죠? 빼기 보이죠? 실수배 보이죠? 뭐가 없어요 지금? 곱하기랑 나누기가 없지. 그럼 로그는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로그는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 언제? 밑이 같을 때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요. 빼기도 같을 때 가능합니다. 실수배는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럼 곱하기 나누기는 일단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너무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밑이 같으면 이제 더하기 빼기가 된다 그랬는데 밑이 다른 경우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런 경우에는 쌤 그럼 더하기 빼기도 안 되네요. 그럼 도대체 이 단수는 어디다 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가르쳐 줄게요. 밑을 바꾸는 거야. 밑을 바꾸면 같아질 수 있죠. 그럼 더하기 빼기가 될 수 있죠. 다 스토리가 있나요? 스토리가. 밑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A에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밑이 지금 누구야? A야. 그럼 A를 지금부터 다른 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C는 뭐 새로운 수겠죠. A가 아니겠죠. 일단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갑자기 뭔 이상한 소리냐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A예요. 이거는 A를 B로 만들어주는 지수잖아. 이렇게 돼요. 밑이 누구야? A야. 이걸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얼마로 바꿀래? 라는 거는 임의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C로 선택을 한 거야. 큰일 났네요. 밑을 C로 가야 돼. 근데 C가 전혀 없어요. 그래 난 뭘 생각하냐? C의 세모제곱이 A가 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A라는 자식을 밑을 C농으로 바꿀 수 있지. 이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네모제곱을 하면 뭐가 되니까?
B가 되잖아. 여기에 네모 제곱을 하면 너도 네모 제곱이 되고 그러면은 너가 B가 되잖아. 그럼 밑이 A였던 놈을 C였던 놈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 네모는 이렇게 되는 거지. 세모 네모는 로그 C의 B가 되는 거예요. 밑이 뭘로 바뀌었어? C로 바뀌었어. 그러면 세모 네모도 나타내줘야 되잖아. 그지? 세모는 뭐예요? 세모는 C를 A로 바꿔주는 거니까 로그 C의 A. 네모는 A를 B로 바꿔주니까 로그 A의 B가 되죠. 너가 얼마다? 로그 C의 B가 되네. 아, 그러면 지금 이 자식이 원래 우리가 알던 애니까 로그 A의 B를 갖다가 누구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로 바꿀 수가 있는 거겠죠. 쉽게 생각하면 돼. 밑을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밑을 일단 C분의 C로 분수꼴로 만드시고 A가 어디에 있어? 밑에 있지? 밑으로 가요. B는 위로 가시면 돼. 이해되겠니? 이 중에 특수한 경우가 누구냐면 얘네 둘이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을 B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 밑을 B로 바꾼다라고 하면 C 대신에 뭐 넣으면 돼? B 넣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로그 C, B의 B니까 얼마야? 로그 B의 B는 1. 로그 B의 A라고 써주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었을 때 둘은 무슨 관계? 역수관계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역수. 이해되겠니? 그럼 밑을 바꿨을 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난 사실은 더하기 빼기를 하려고 밑을 바꾸고 싶었던 건데 밑을 바꾸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버렸냐면 곱하기가 나와버렸어요. 로그끼리의 곱하기가 뭔가 하나로 표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법칙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온 게 여러 가지 성질이에요. 이름 붙이기는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가봅시다. 당연히 밑진수 조건 만족할 때고요. 일단 첫 번째,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 라고 하면 이게 1이다 라는 거야. 로그끼리 곱하기죠. 로그끼리 곱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밑하고 진수가 같으면 약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같으니까 약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로그 곱하기 로그인데요. 이건 무시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도 가능하냐? 이런 게 가능해요. 로그에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가 있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로그 A의 C라고 바로 쓸 수 있는 거겠죠. 약분이 되는구나. 같으면 약분이죠? 뭔가 우리가 원래 알던 약분과는 다르지?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두 번째 갑니다.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은 N분의 N 곱하기 로그 A의 B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 원래 로그에서 진수 자리에 있던 누구는 지수는 로그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 근데 갑자기 밑에 있던 누구도 지수도 로그 밖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로그에 있는 밑도 밑변화를 사용하면 진수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m제곱이 있었다라는 거는 여기가 m제곱이 되는 거고 밖으로 끄집어나면 여기가 m이 곱해지는 거겠지. n이 여기로 가는 거고 그래서 n분의 n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고. 3번 이거 내가 이거 다 증명해 줘야 되냐 이 말이야. 자, 로그 A의 B는 B다. 애들 장난이죠. A를 B로 만들어주는 지수 자체가 로그 A의 B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4번 A의 로그 C의 B는 B의 로그 A의 C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약간의 좀 스킬이 필요합니다. 어떤 스킬이 필요하냐면 이 두 놈이요 같아요, 달라요? 일단 같다라고 돼 있지. 그럼 이걸 사실 증명을 해도 되지만 나는 이거를 뭐 해도 되냐면 확인만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뭐 문제 풀 때 써먹을 거면 내가 지금부터 이걸 확인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같다라고 놓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양변에 로그를 씌울 거예요. 그래도 값은 어때요? 같죠? 당연히 같죠. 너네 둘이 같으니까. 주로 이 스킬은 언제 쓰는 거냐면 지수 자리에 누가 있을 때,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만약 로그를 써버리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지수에 문자가 있을 때, 둘 다 문자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로그 뭐 C라고 할까? 밑을 C라고 할게. 그럼 A의 로그 C의 B, 여기는 로그 C의 B의 로그 A의 C, 이렇게 쓸 수. CA죠? 잘못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진수 자리에 있는 누구는? 지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죠. 여기도 진수 자리에 있는 누구는? 지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너네 둘이 곱한 거 너네 둘이 곱한 거 같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선생님 그럼 이거 증명 어떻게 해요? 굳이 물어보면 거꾸로 가면 되죠. 거꾸로. 여기 보이냐? 여기다 해줄게. 거꾸로 가면 돼. 로그 C의 A 곱하기 로그 C의 B는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의 A. 당연하죠. 둘이 순서만 바꿨죠. 얘네 둘이는 항상 같아요. 그러면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어디로 갈 수가 있어? 진수의 지수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자식도 진수의 지수로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요 두 놈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밑이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진수도 어떻겠어? 같겠지? 그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어? 이렇게 하면 쉽죠. 증명이 이것만 있겠니? 되게 많겠죠. 여러 가지가. 이게 로그의 성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할 때 연습 많이 해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세 개는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더하기 빼기 실수배, 그 다음에 로그에 곱하기 나누기가 나오면 이건 뭘 이용한 거예요? 결국에 밑변환 공식을 사용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해되겠어? 자, 상용 로그는 뭐냐? 우리가 이제 로그를 수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로그라는 건요, 되게 큰 수를 작은 수로 바꿔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의 100제곱. 와, 나 이거 계산해 본 적도 없어요. 계산하려다가 실패했거든. 2의 100제곱 얼마나 커요? 엄청 크죠? 왜냐면 2의 10제곱이 1024잖아요 1024를 10번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1000의 10제곱이니까 공이 한 30개는 붙겠네요, 최소. 큰일 났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로그 2를 씌워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100이 돼요. 공이 30개가 넘었는데 2개로 줄여버렸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로그는 주로 어디에 썼을까? 엄청 큰 수를 확 줄여버렸어. 실생활에서는 어디에 썼을까? 돈이요? 공이 무슨 30개짜리 돈 있어요? 공 8개만 돼도 1억이잖아.
10개 만들어도 100억이에요. 근데 무슨 우주. 어때요? 숫자 단위부터가 다르죠? 거기는 이미. 거기다 로그를 씌우잖아요? 확 줄어들죠. 10에 막 100제곱 있어요. 확 줄어들죠. 네. 그런 데서도 쓰고 뭐 여러 군데에서 쓸 텐데 어찌됐건 우리 인간은 십진법에서 주로 살고 있잖아요. 십진법의 세상에서. 십진법이 뭐예요? 1부터 9까지 쓰는 거죠. 뭐 숫자 10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이제 단위가 바뀌는 걸로 그런 식으로 쓰는 건데 십진법의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10이라는 수를 되게 많이 써요. 10이라는 수를 기본 단위로. 그래서 우리 로그 중에서도 밑이 10인 그런 로그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로그는 되게 많이 쓴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요런 놈들은 밑을 굳이 내가 10을 계속 써줘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쓰는 로그다 해서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밑을 생략하기로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봤을 때 밑이 지금 없죠. 뭔가 잘못됐네가 아니고 앞으로는 밑이 지금 뭐가 생략돼 있다? 10이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이 상용 로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대학을 이과 쪽으로 가게 되면 미적분에서는 이제 밑이 2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이상한 거거든요. 이상한 숫자 있어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쓰게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구별을 두기 위해서 ln이라고 써요. ln 얘는 로그 얘는 ln 이렇게 쓰는데 대학 가면은요 요 자식을 더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로그 네모라고 하면 밑이 10이 아니고 2예요. 2가 생략되는 거예요. 알 필요 없고 그냥 잠깐 상용로그 너무 할 게 없어서 잠깐 이런 거 설명해 봤고요. 역시나 다른 로그의 성질들은 다 어때요? 성립을 하겠죠. 그럼 이걸 갖다 어디다 쓰냐? 우리가 이걸 상용 로그라고 하고 실생활에서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로그는 일단 무슨 수야? 무리수지. 무리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은 어느 정도 구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상용 로그 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로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 로그 2에 3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2를 3으로 만드는 지수 알아, 몰라? 모르지. 하지만 우리 무슨 변환을 해봤어? 밑변환 해봤죠. 밑이 얼마면? 10이면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니까? 그럼 너는 로그 10에 얼마? 2. 로그 10에 얼마? 3. 근데 우리 이제 상용 로그 배웠으니까 그냥 얼마? 로그 2분의 로그 3이라고 쓰는 순간 로그 2의 값과 로그 3의 값을 상용 로그 표에서 구하면 얼마인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 정확한 값은 아니고 대략적인 값이 나오겠죠. 이런 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용 로그를 이용하면. 이해되겠죠. 그냥 이게 상용 로그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로그도 무리수잖아요. 무리수다 보니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고, 이 각각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따라서 이 로그의 성질 혹은 특징이 비슷한 것들끼리도 묶이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일관된 성질을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에 관한 내용이 이제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 요걸 이용해서 옛날에 킬러 단위 또 나오기도 했어요. 킬러 문제들이. 근데 지금은 빠졌어요, 교육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강으로 다뤄야겠죠. 특강으로 다루긴 할 겁니다.